자, 다음 건축법인데 그 요약집부터 보시죠. 요약집에 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가이드 노트 쪽을 보겠습니다. 4편 건축법이고요.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옵니다. 뭐 숫자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뭐 다 5문제, 6문제는 다 맞추시고, 요약집에 244쪽이요. 4-1번 건축법 적용이 있고, 첫 번째 표요. 건축법 적용 대상물. 1번 건축물, 2번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3번 신고대상 공작물, 6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두 번째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있고, 건축과 대수선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물. 1번 건축물이 있죠. 지붕이 있어야 비와 눈, 직수광선 피하고 생활할 수 있죠.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쪽 특별법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누가 고창이 있다고요? 문철수 고창이죠. 문화재,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데가 있어요. 수문 조작실, 고속도로 통행용 지식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용한 창고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대상 공작물이요. 공작물은, 건축물은 지붕이 있으니까 공작물은 지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99% 지붕이 없다. 신고대상 공작물 요건이 그게 굵은 1-2, 4-2에 있죠. 신고대상 공작물 숫자 2456830입니다. 2456830. 팔자는 눈사람 팔자이죠. 홀짝홀짝 뛰어서 2m, 2m 넘는 옹벽과 담장, 4m 넘는 광고탑과 광고판, 5m 넘는 태양에너지, 6m 굴뚝, 8m 고가 수조, 8m 이하 자동차 바퀴가 쌩 달려가는 거죠. 기계식 철골주식 주차장으로 외기 없는 것,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소 등등이 있고요. 다음에요. 4-3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29가지 용도란 건축물 바닥 130가지 바닥 종류를 비슷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층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층에서도 각 부분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코엑스 인터내셔널 2층에만도 5가지 용도가 있죠. 다음 쪽에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 중에 서로 이제 비슷한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이요. 요것 정도를 짚으면, 두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으로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슈퍼마켓 찌그만 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큰 거는 판매시설, 김밥집, 술 안 나오죠. 휴게음식점 찌그만 건 일종 근생, 휴게음식점 큰 거는 이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안의원, 안마원 입원하지 않죠. 진료만 받고 나옵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소는 맹인부들의 생계를 위한 곳이어서 이종 근린생활시설. 병원, 입원할 수 있죠. 의료시설. 도시가스 배관시설 어디라도 들어와야 되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가스 충전소 펑 터지면 큰일 나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종교 빼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요. 조그만 공적시설들, 1000제곱미터 미만 공적시설들 일종 근린생활시설. 도청, 시청, 공공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네 번째 칸, 세 번째 칸요. 학원 찌그만 것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학원 큰 거는 교육연구시설. 무도학원, 댄스 교수는 댄스 쪽 위락시설.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단란주점 빼고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 강아지 깽깽깽 고양 영영 이종 근린생활시설.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하니까요. 동물원, 식물원, 코끼리 보고 바오밥 나무 구경하러 가는 거죠. 문화집회시설. 축사, 작물재배사, 키우는 것들, 동물, 식물 관련시설입니다.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 찌그만 것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 종교 빼고요. 야영장시설, 큰 거는 12번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300제곱미터 미만은 29번 야영장시설입니다. 높주기 표에서요. 사무실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은 업무시설. 그다음에 공연장 찌그만 것 500제곱미터 미만 소극장은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극장, 음악당 큰 거는 문화집필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관광유계시설. 그다음에 동물 화장시설,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등은 묘지 관련 시설이고, 그다음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4 건축에 5가지가 있죠.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 5가지가 있다. 일단은 금지, 허가받아야 되고 가벼운 것들을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신축 3가지가 있죠. 없던 땅에다가 새로 짓는 것. 두 번째, 있었는데 그 전부 철거, 전부 멸실, 맨 땅에다가 종종 규모를 초과하면 옛날 기준을 쓰는 게 아니죠. 세 번째, 부속 건축물만 있던 곳에 주된 건축물 들어가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이 되고, 2번 증축, 늘리는 게 증축이고, 3번 뜯어고칠 개자, 철거하고 종종 규모 이하. 4번 재축, 다시 회복한다. 자연의 힘으로 멸실된 거 종종 규모 이하. 연면적은 종종 규모 이하이고 기타들은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 5번째, 이전 한옥문화재 옆으로 살짝 미는 거죠. 주유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미는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생략해도 되고요. 다음에 247쪽에 4-5번 대수선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죠. 대수선 역시 대수선에 6가지, 3가지, 9가지가 있고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6가지, 주요구조부 6가지가 있죠. 기포점, 내빠, 주지가 있습니다. 기둥, 고, 그 다음에 내력벽, 바닥, 주계단, 지붕틀 6가지가 있죠. 대수선은요, 첫 번째, 기포점, 내빠, 주지, 두 번째요, 한 개라도 증설, 한 개라도 해체하는 게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죠. 한 개라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입니다. 한 개라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한 개라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한 개라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문두선 기본으로는 가고, 그 다음에 내력벽이니까 30제곱미터죠. 그래서 주요구조부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건물 무너질 수 있다고요.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렇지만 건물 무너지면 사람 다친다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 생명, 신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것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죠. 방화 바닥, 방화 벽, 그런 거 손대는 것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대수선이고, 불이야 도망가자 계단이죠. 주피특,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대수선입니다. 다음 4번째요. 건축물 구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3가지가 있죠. 거기 순서대로 하면 그 외벽에 마감 재료, 스티로폴 붙이는 거 하지 마라. 불길이 건물을 다 휩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손대는 거 하지 마라. 허가받은 거하고 다르게 집채수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되죠. 벽 털고 찌그만 집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의 변경인데, 미관지구 자체가 국토계획법에서 없어졌고 경관지구로 다 통합될 거니까 그건 이제 그건 초점이 아니겠죠. 대수선 9가지가 있습니다. 4-6번 건축 허가는 좀 이따 끊어서 보도록 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모두 다 이 순서만 돼 있는 건 아니고, 문제 보시죠. 문제집 가시면 이 순서가 아닌 것도 있는데 문제 순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에 268이죠. 문제 268에 대지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번 문제 앞에다가 그 위에다가 1필지, 그러니까 1대지 원칙 쓰시고요. 그러니까 1필지 1대지의 원칙. 그러니까 필지는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의 토지 등록단이고, 그러니까 대지는 한 건의 건축허가를 얘기하는 거죠. 한 건의 건축허가 받아 한 세트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다 다 몰아 넣으라고요. 한 필지에다 다 몰아 넣으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그러니까 사고팔 때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4개 땅이 있고, 그러니까 5, 6, 7, 8 그러니까 4개의 땅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2개를 하나의 대지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부만을 하나의 대지로 잡을 수도 있다. 예외인 거죠. 이게 지금 1번 문제에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필지를 잡은 거고요. 이게 2번 문제에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잡는 예외도 있죠. 근데 이 예외 조항 갖고 시험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X요. 그러니까 필지는 개인 필지선이죠. 그러니까 대지는 건축 허가를 받아 한 세트 지으려고 하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각 필지에 그러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사선거고요.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XX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가 뭐 세종시, 아래가 공주시라고 보죠. 세종시와 공주시 지번 부역은 다르지만 개인이 자기 땅 갖고 있다고요. 개인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에다 건물 짓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고 기타 권리도 같아야 되지. 소유자 다르고 뭐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땅 주인 서로 다르고 거기다가 하나의 건물이 올라서 있고 뭐 기타 권리 달라지고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권리관계가 더 어수선해집니다. 동그라미 5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에 짓습니다. 그럼 하나의 건축물이니까 나중에 2번 땅, 4번 땅 끊어서 가는 사람 없겠죠. 동그라미 2번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적시설 결정할 때 뭐 고속도로 만들 때 개인 필지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꼭 한 필지에만 넣으라는 그런 법 적용할 수는 없겠죠. 여러 필지에다가 하나의 주택단지 들어갔을 때 주택단지 안에 땅을 토막토막 끊어서 사고팔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도로의 지표 아래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 지하상가 쓰시고요. 지하상가가 있는데 땅 위로는 여러 필지 있지만 지하상가 그 자체로 독립된 그러니까 구분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도로의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로 시군구가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한 토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하나 표시하시고요. 이상의 필지의 일부 표시하시고요. 하나의 대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번 보시죠. 지금 이 그림이나 지금 뭐 차이 없다는 거죠. 아직 선은 그어지지 않았고요. 요만큼만 끊어서 할 수도 있다. 한 필지의 일부가 됐든 두 필지의 일부가 됐든 일부만 끊어서 잡을 수도 있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건축법에 따른 사행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7번 보시죠. 지금은 두 필지지만 나중에는 한 필지로 합쳐오겠다. 4번 숫자를 없애버리겠다. 요거는 뭐고요? 둘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이고,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3번은 둘 이상에 대한 얘기이고, 7번 보시죠. 지금 여기는 8번 땅이 있습니다. 8번 땅이 있는데 8번 땅 전체 중에 요만큼만 해서 요거를 끊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고요? 5천만 3만 공간농이 있죠. (5천만 3만) 공간농입니다. 그래서 5천만 3만 공간농, 3만 공간농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번 땅이 있는데 8번 땅이 공업지역인데 이게 5만 제곱미터입니다. 5만 제곱미터면 5만 제곱미터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끊어서 사업을 하겠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일부가 되는 거죠. 지금은 8번 땅이지만 나중에는 여기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8-2로 끊어오겠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 들어가니까 한 필지에 들어가는 게 되죠. 지금은 두 필지지만 나중에 한 필지로 합쳐오겠다. 문제가 없고 지금은 한 필지의 토막이지만 나중에는 별도의 필지로 끊어오겠다.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3번은 둘이상에 대한 얘기고 지금 이제 대비되는 걸로 하면 그래서 2번 문제는 3번이 틀렸고 5번 지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 지금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그냥 8번 땅으로만 되어 있지만 8번 땅의 일부가 대상이지만 나중에 공사 끝내고 검사 신청, 사용 승인 신청할 때에는 8-2로 끊어오겠다. 문제가 없다고요. 5번 맞고 동그라미 1번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2번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대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4번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름하고 맞물려서 한 방에 처리하겠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시험에 많이라도 나왔으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뭐 거의 나온 적 없고요. 예전에 뭐 한 번, 두 번 나왔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3번 문제 270쪽 3번 건축법 용어 뜻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4번이 맞죠. 4번 맞고 건축물 높이란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땅바닥부터 꼭대기까지가 건축물 높이죠. 4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X요. 뭐고요? 이전이 있죠. 이전. 5가지가 있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는 잘 안 나오고요. 아무튼 그렇죠. 건축물이란 사전 거고요. 토지의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 이나 X, 지붕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사선 거고요. 위에 딸린 선물을 포함한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붕과 기둥, 아니면 지붕과 벽,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건축물들이죠. 지붕과 기둥, 팔각정, 경회루, 경포대 등도 포함되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이딴 거 손대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재축 X형 뭐고요? 증축 하거나 일부 개축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제 법조문은 이제 대수선도 포함되고요. 아래 해설 보시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법에서는 무슨 리모델링이 있고요. 대수선 리모델링과 증축 리모델링이 있죠. 뭐 개축하지 말라는 말하는 게 이상하죠. 개축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5번 건축 면적 동그라미 5번 앞에 그림자 쓰시고요.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저 위에 새가 지나가면서 본 면적, 땅을 가리는 면적, 수평 투영 면적. 건축 면적이란 원칙으로 건축물 바로 넘어서 내벽의 내부선 XX요. 그거하고 건물 그림자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물론 그림자는 바깥선에 걸리겠지만 벽에서도 무게를 버틴다. 그러면 중심선에 선이 그어져야죠. 외벽의 중심선이 됩니다. 답은 4번 문제요. 건축법 용어 뜻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대지란 대지에 대한 정의는 없고 대지는 한 건의 건축허가를 얘기하고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사선 그거고요. 그게 원칙.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둘 이상 섞어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일부, 둘의 일부, 하나 이상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넷째 주끝에 없다 틀렸고요.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용도에다가 숫자 29, 29가지 용도란 건축물 종류에다 130가지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3번 주요구주부란 그러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과 보가 있죠. 그러니까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굳이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내규탱에 그러니까 기둥 세우고요. 그다음에 수평 기둥 보를 얹고요. 그러니까 기보가 있죠.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같은 자리에다 그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내력벽, 무게를 버티는 벽, 그 다음에 바닥이 있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내바, 그 다음에 지붕틀, 주계단, 기보점, 내바, 주지, 6가지가 주요구조부이죠. 다만 기보점, 내바, 주지가 아닌 것들은 주요구조가 아니다. 셋째 끝에 제외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과 관계된 전문 기술자가 있다고요.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 시공 감리자와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세부적인 업무까지 나온 적은 없고 대비되는 건 건축 관계자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동그라미 5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맞죠? 그리고 뒤에 또 문제가 있겠지만 메모 간단히 하면 4번 문제의 동그라미 5번이죠. 고층에 뭐가 있고요?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죠. 우승 아닙니다. 초고층 아닌 거죠. 고층은 몇 층 이상이고요. 30층 이상. 초고층은 몇 층 이상이고요. 50층 이상이죠. 건축법에서는 층 높이 4m로 계산한다가 있죠. 그래서 30층, 50층,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30층, 50층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30층부터 49층까지를 얘기하는데 그거 초점 아니고 고층에 초고층, 초고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5번 문제요. 건축법상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번 보시죠.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원 변경, 한 개라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원 변경이고, 그 다음에 사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화벽, 방화바닥, 주피특은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기타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동그라미가 4번 틀렸고, 동그라미 4번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색채 X형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페인트 칠하는 것 개인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2번 내력벽 해체면 그 자체로 대수선이죠. 한 개라도 증설해체. 3번 피난계단 증설이나 해체나 똑같이 보는 거고요. 증설만도 대수선이고 해체도 대수선이고. 5번 다가구주택 가구간,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 증설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4번 틀렸고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게 되는 거죠. 미관지구에서요. 대수선 9가지가 있다. 다음 쪽 가세요. 6번 건축법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5번이 맞습니다. 건축물에 특별 피난계단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맞죠? 주피특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답은 5번. 7번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면 건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건축이 먼저죠. 시간적으로도 먼저고 건축 허가가 더 규제가 세다고요. 더 규제가 센 쪽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건축을 먼저 적용한다. 근데 신축은 초점이 아니고 이전도 초점 아니니까 증계 재축을 먼저 적용한다. 어느 행위가 증축이기도 하고 대수선이기도 하면 걔를 뭐로 본다고요? 증축으로 본다. 증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계 재축을 먼저 적용한다. 뭐 그거까지 떠올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기둥 4개를 철거. 6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기둥 4개를 철거. 7번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뭐라고요? 한 개라도 증설해체 대수선이죠. 철거에다가 대수선 쓰시고 대수선 하고, 다시 축조해서 건축물 높이를 늘리는 7번요. 늘리는 것은 뭐고요? 증축 쓰시고요. 증축이죠. 얘는 대수선이기도 하고 증축이기도 하면 그 둘 중에 뭘 먼저 적용한다고요? 증축을 적용하는 거죠. 재축 X 증축을 적용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지붕틀 3개를 증설 7번 보시죠. 한 개라도 증설해체 뭐에 해당하고요? 대수선 쓰시고요. 증설 대수선. 지붕틀 3개를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뭐고요? 증축이죠. 증축. 그러면 두 가지가 부딪히면 뭘 먼저 적용한다고요? 증축을 적용하는 거죠. 대수선 X 증축. 동그라미 3번 건축물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에 있는 대지 건축물의 건축 면적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 X 늘리는 건 뭐고요? 증축이죠. 동그라미 4번 미관지구에서 사선거고요. 제1호 멸실된 담당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있습니다. 7번요.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의 변경이면은 대수선이 되지만 변경이라는 얘기가 없죠. 멸실됐다고요. 멸실된 걸 종전과 같이 쌓으면 뭐예요? 재축이죠. 재축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7번 문제요.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 맞고요. 부속 건축물 5개 WC 5개 화장실만 이동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이제 본격 시작이다. 1번 맞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뭔 소리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국어요. 동그라미 2번 첫 줄 끝에 지붕틀을 늘리는데 지붕틀에 수직 높이를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지붕틀을 늘린다는 게 뭐냐고요? 지붕틀의 수직 높이를 늘리면 뭐가 돼요? 높이가 높아지니까 높이가 늘어나는 뭐가 되고요? 증축이 되죠. 지붕틀을 늘리는데 지붕틀의 개수를 늘리면 7번이요. 지붕틀의 개수를 늘리면 뭐가 되고요? 지붕틀의 개수를 늘리면 대수선이 되는 거죠. 뭘 한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붕틀을 늘리는 게 뭐냐고요? 건물이 있다고요. 여기다 지붕을 얹어 놓는 겁니다. 이게 있는데 지붕틀을 늘리면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삭제하시고,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건 아시죠? 7번이요. 기본 좀 내봐 주지. 한 개라도 증설, 한 개라도 해체. 다 뭐라고요? 대수선입니다. 그건 대수선인 거고요. 뭘 어떻게 늘린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동그라미 3번. 재축이란 사선거고요. 규정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대지의 종종과 같은 규모에 보면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뜯어고칠 개자 철거 위에다가는 뭘 쓰시고요? 개축, 철거하고 정규 규모 이하는 개축이 되죠. 동그라미 3번, 4번이 서로 엇갈려서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개축이란 사선거고요.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제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의 종종과 같은
연면적 합계 보면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이고 종종과 같은 것은 재축이 되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이전을 살릴 거면 건축물의 주구주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X 어디에서요?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삭제하고 3, 4, 5 틀렸고 답은 1번. 다음에 8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죠. 5번.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주구주부를 해체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이전이 아닌데 그냥 이전을 살리죠. 이전을 살리면 그러니까 주구주부를 해체 X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 X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이 이전이고, 뭐 동그라미 1, 2, 3, 4 지금 뭐 계속 반복하는가 생략하겠습니다. 9번 문제요. 주구주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보 좀 내봐 주지가 있죠. 기보 좀 내봐 주지. 답은 2번. 사이기둥은 칸막이 세워놓으려고 치는 거겠죠. 사이기둥은 주구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틀렸습니다. 2번 지하 공작물 설치하는 점포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요. 지하 상가는 건축물 아니다 막 무너져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 7번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러니까 대문 담장 등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등 지하 고가의 사무실 점포차고 창고차고 등등이 있습니다. 2번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내력벽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수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7번요. 한기라도 증설해체 찍뱀이라도 증설해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주요 계산서 이런 시방서를 보았나? 설계도서, 그렇죠? 설계도서에 포함한다. 뭐 설계도서 한 12가지가 내는 게 있습니다. 별별거 내는데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막다른 도로 구조 너비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글자로는 뭔 소리인지 알기가 쉽지 않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5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맞죠? 막다른 도로, 그러니까 저 뒤에서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요.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 또 있고, 그러니까 불이야 가서 불을 꺼야죠. 불을 끌 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 막다른 도로가 정해지는 거죠. 또 그림을 그리시기보다 뭐 얘는 그러니까 그 그림만 보면 간단하니까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그러니까 253쪽이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253쪽 가운데 4-19가 있습니다. 요약집 253쪽 4-19요. 오른쪽 그림 막다른 도로. 그러니까 저 화살가 저 쏙 들어간 막다른 도로의 끝에 건물이 있을 때 불을 끌 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건물 짓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그 앞에 소방관이 들어가서 불을 끌 수가 있냐 없냐. 막다른 도로.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끝에 땅이 도로에 접한 땅, 도로에 접해야 된다. 건축을 할 수 있으려면 도로가 돼야 된다. 도로가 되려면 그러니까 소방호수 하나가 15m라고요. 그러니까 깊이가 10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1명, 그러니까 너비 얼마면 되고요? 2m면 되고, 깊이가 35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1명, 소방관 아줌마 1명, 2명 해서 너비가 얼마나 돼야 되고요? 3m 이상은 돼야 되고, 깊이가 35m 이상이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꺼야죠. 너비가 얼마나 돼야 되고요? 6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 소방출에는 4m, 그건 뭐 시험 초점도 아니고요.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다시 봐세요. 문제 10번 문제의 동그라미 4번 막다른 도로의 구조, 모양과 너비 2m, 3m, 6m 그 여부 이런 것들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죠? 맞겠죠? 10번 문제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앉는 것이 아닌 것은 뭐 그렇게 해도 되기도 하지만 그냥 요걸 다 해야지 뭐 요걸 그냥 한 센트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낫죠. 표시를.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문제 있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내다 그러니까 뭐 밑줄이나 네모를 아시고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이게 뭐라고요? 문철수 고창. 문철수 고창이 아닌 것은, 문철수 고창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죠. 저희는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러니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세트로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번역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십니다. 동그라미 1번 끝에 가지정 문 동그라미요. 문화재. 2번 철 동그라미요.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설. 동그라미 3번 컨테이너 용한 간이 창고 괄호에 있는 어찌고 법에 따른 두째 줄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 5번 끝에 수문 조작실의 수 동그라미 문철수 고창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되죠. 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삭제하시고요. 그러니까 12번 문제는 삭제하시고 그 자리를 그냥 그 12번 문제 옆에다가 그걸 쓰시죠. 아까 저 잠깐 짚었습니다만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다가는 그러니까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도도선선 분방 규정을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는 도도선선 분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러니까 그 뭐 설악산 지운각 대피소 지리산 장토목 산장에다가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 너비 3m 이상 도로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도도선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뭐 선분방은 뭐고요? 관계없고요. 아, 선빵을 치나요? 선빵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삭제하시고, 아무튼 뭐 이게 뭐냐면 도시적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구역도 아니고 뭐 동도, 그러니까 동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곳이라고요. 그 아래 해설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13번 문제 건축법 내용으로 틀린 X예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출판요. 건축에다가 건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건축에다 숫자 5 쓰시고,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그래서 건축을 통해서 건축물을 만들거나 손댄 다음에 그 용 내부 A 각에다가 하고 B 각에 들어오고 하는 게 용도 변경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맞고,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동그라미 4번 틀렸는데 동그라미 4번에다가 세모하시고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쉬운, 그러니까 재건축 이전 좀 그만 좀 하자. 그러니까 있는 것 그러니까 바꿔서 쓰자. 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손대서 쓸 수 있게 하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전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통령 제한하는 구조로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업 불리한 높이 제한 기준을 100분의 150은 아니고 120 범위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속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으면 좋은이랑 이쁜 짓 한 거죠. 1.200까지 풀어주겠다. 그런 게 있고, 4번은 모른다 치고요. 동그라미 1번은 했고, 동그라미 2번 도시적 및 도시적 외지역이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축법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다. 예, 뭐 맞긴 맞습니다. 맞고요. 도시지역이면 그러니까 여기도 밑과 외지역 어떻게 되고요? 도시지역 따로 표시요. 도시지역과 그다음에 도시적 외지역이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은 건축법을 다 적용한다. 어디에만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만 그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를 법 규정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된다. 당연한 예의고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또는 감리자. 그렇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바로 있는 건축 관계자 몇이요? 건축 관계자는 관계자가 뭐고요? 책임질 사람이죠. 빵에 갈 사람을 얘기합니다. 문제 생기면 빵에 가고 문제 안 생기면 빵에 안 가고 빵에 갈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몇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관청에게 끝에요. 요청할 수 있다. 아무거나 풀어주쇼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셋째 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13번 틀린 것은 4번. 14번 문제요. 대지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틀린 것은 뭐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 뭐 동그라미 3번 틀렸는데 그것도 역시 아직은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기준이고요. 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습지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성토 지방 계량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동그라미 1번 옆에다 여의도 쓰시고요. 여의도, 그러니까 모래밭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탄탄히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도로보다 낮으면 빗물이 다 들이치겠죠. 단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낮아도 된다. 큰 문제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3번, 손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설치하는 옹벽 높이가 1x, 2m 이상이면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된다. 비탈진 땅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축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비탈진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러니까 건물이 내리누르면서 이게 툭 미끄러질 수 있죠. 그러니까 비탈진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여기서 평지 만들어 놓고요. 여기 축대를 쌓아야 된다. 이 축대, 뭐 그 비슷한 것들을 옹벽이라고 합니다. 축대, 옹벽. 다음 쪽 가세요. 뭐 동그라미 4번 세모, 그러니까 5번은 한 번 나왔고, 동그라미 4번,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성토 절토하는 부분에 경사도가 그러니까 1대 1.5 이상으로 높이 1m 이상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지금 둘째 줄 1m 이상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게 2m면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가 앞에 있었고, 경사도가 1대 1.5요. 그러니까 7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땅이라고요. 얘도 좀 높이의 차이는 있죠.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 아무튼 건물 지을 때 차를 주차한다고 생각하면 중립 났을 때 차가 미끄러져 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평지로 하긴 할 겁니다. 평지로 하긴 할 건데, 요 정도의 경사도요. 이 정도의 경사도 갖고는 옹벽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요. 이 정도도 좀 그렇고요. 경사도가 이 정도가 되면 여기다가는 옹벽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옹벽을 치라고요. 그러니까 축대를 쌓아라. 근데 경사도가 아주 작으면 옹벽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시험 나온 적은 없는데 또 그러니까 문제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고요? 1대 1.5요?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1대 1.5가 뭐고요? 그러니까 1.5분의 그러니까 1이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러니까 1.5대 1인 거죠. 혹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언젠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거고. 아무튼 뭐 이런 경사도는 아무튼 이거 관계없고 나온 적 없다고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이면 옹벽을 쳐야 된다.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 1.5요? 45도가 1대 1이잖아요. 45도가 1대 1이고, 45도니까, 반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에이브램 탱크라고 미국의 가장 아무튼 그 성능 좋은 탱크, A1 탱크, 에이브램 탱크가 등판 각도가 40도예요. 45도는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다 물건을 놓으면 물건이 이렇게 누르는 힘과 여기로 빠지는 힘이 같아서 물건이 쭉 미끄러져 버린다고요. 여기는 물건을 놓으면 서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물건을 놓으면 얘는 미끄러지는 거고요. 45도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45도는 엄청 경사가 센 겁니다.
아무튼 뭐 1대 1.5인데 뭐 그 숫자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그 경사도에 대한 그림 뭐 해석까지 안 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사승거고요. 옹백의 외벽면에는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은 튀어나올 수 있고, 시설 외의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받쳐주는 것, 바깥에서 받쳐줘야죠. 물 빼는 배수 파이프는 나올 수 있죠. 아무튼 뭐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15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관청에게 저절 그때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시로 되어 있죠. 문제가 예시로 되어 있으니까 15번 문제 옆에다가 숫자를 써야죠. 요건을 쓰고 해야 됩니다. 문제 옆에 쓰시고요. 2, 4, 5, 6, 8, 30 쓰시고요. 2, 4, 5, 6, 8, 30. 팔자는 눈사람 팔자. 그러니까 2, 4, 5, 6, 8, 30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장식탑, 불뚝 같으니까 6초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끝에다가 6초가 쓰시고요. 6초가 때 신고하는 거니까 5m짜리는 신고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고가 수조는 얼마 초가요? 위에 얹어져 있죠. 8초가 때 신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6m짜리 신고하지 않고. 동그라미 3번. 광고탑, 지네들 물건을 사라고 몇 미터요? 4m요. 4초가 때 신고하니까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웅벽과 담장, 그러니까 얼마고요? 2초가 2m 초과 때 신고하는 거니까 3m짜리 신고해야 되고. 5번. 그러니까 지하 대표, 그러니까 30초가인 거죠. 30초가 때 신고하는 거니까 20짜리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됐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깐 쉬고, 2장 건축 허가와 건축 절차 내용 좀 이따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